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 강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대외관계, 지금 이민족의 친입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난 강좌에서 고려 초반부터 이제 쳐들어왔던 민족들, 이민족들 거란, 여진 정리했고요. 오늘은 몽골입니다. 초원지대, 우리 칭기즈칸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럽까지 진출할 정도로 강력했던 이민족 몽골입니다. 이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이제 몽골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압록강변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고려로 침입을 했던 게 몽골족이 됐는데 총 7차례나 쳐들어와요. 우리 고려는요 30년 넘게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강력한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이 당시에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최우입니다. 최우 들어보셨죠? 최충원의 아들. 우리 최씨 무신 정권 있었죠, 그죠? 그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대몽항쟁,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경에서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몽항쟁에 나서게 되는 건데, 이 당시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요, 내륙에서, 육지에서, 이제 강화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또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 있어요. 승려 출신입니다. 김윤후 장군이라고 있죠. 2차 침입 때, 몽골이 2차 침입 때, 처인성 지금의 용인인데,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5차 침입 때는 충주에서 또 몽골족을 격퇴를 했던 게 김윤후 장군이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장군 중에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우리 고려는 불교국가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의 후뇨 10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불교국가다 보니까 예전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요,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한번 막아봅시다 하면서 대장경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초조대장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초조대장경이 대구의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소실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요, 우리 고려가 다시 한번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격퇴시켜보자 하면서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그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판이 8만 판이 넘는 데서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도 부르죠. 강화도와 우리 경남 남해에서 16년간 걸려서 만든 경판이죠. 지금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이 대몽항쟁 과정에서 만들어졌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 30년 넘게 대몽항쟁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우리 고려 정부가요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대몽항쟁은 끝이 나죠. 그리고 강화도에 있던 우리 고려 조정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몽골한테 항복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삼별초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여진을 몰아냈던 별무반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삼별초는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가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왔었고, 그래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죠. 최씨 정권이. 따라간 거죠. 삼별초도. 같이 몽골에 저항을 했는데, 고려 조정이 항복을 해버리고 개경으로 돌아가니까 강화도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몽골에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에서 밀리거든요. 왜냐면 이 고려의 관군들과 몽골군이 연합을 하게 돼요.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삼별초는 진도로 밀리게 되고요. 진도에서 이제 용장성을 쌓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항을 합니다. 하지만 밀릴 수밖에 없고요. 수적으로 일단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완전 진압당해버리는 게 삼별초죠. 이 삼별초의 항쟁,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요게 우리 대몽항쟁기에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의 침입을 우리가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고려가 80년가량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몽골 간섭기 또는 이제 몽골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원간섭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고려는 거의 뭐 일제 식민 지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요. 원간섭기 때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요. 우리 고려는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이란 말이 뭐냐면 사이 나라라는 소리죠. 우리 고려의 왕은요. 왕자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에 원나라 수도 북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원나라에서 살다가 원나라 황제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우리 고려의 왕이 되는 겁니다. 부마국이 되는 거죠. 사이국. 그리고 우리 고려의 관제가 격하됩니다. 관제 격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우리 고려왕의 이름에요. 충자를 갖다 붙여요. 앞에다가.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이런 식으로. 총 6명의 왕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는요. 우리 고려는 왕을 부를 때 황제라고 불렀는데 전하로 격하가 되고요.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를 태자라고 불렀는데 태자를 세자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제가 격화되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몽골 원나라가요. 우리 고려를 누르고 난 이후에 남쪽에 있는 일본 쳐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만드는 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인데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본 원정에는 2차례가 있었는데 이 일본 원정 2차례 다 실패로 끝납니다. 태풍 때문에.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정동행성은 우리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내정 간섭 기구로서 정동행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골 원나라의 직할령이 나타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고려 땅인데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는 곳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요. 제주도, 탐라 총간부, 그리고 우리 평양, 동영부, 그리고 함경도 일대 철령 이북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쌍성 총간부, 이렇게 세 군데는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하면서 우리 고려는요 영토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려 사람들이 전부 다 몽골풍을 하고 돌아다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헤어스타일, 변발 있죠. 변발. 그리고 호복, 오랑캐가 입는 복장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몽골풍도 유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고려의 여자들을 또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공여. 요게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이야기죠. 이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모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한테 시달리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침입파라고 부르죠. 이 원나라 간섭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려인들이 원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나옵니다.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나라를 백으로 삼고 왕도 막 좌지우지하는 이런 지배층들을 우리는 이제 친원파,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아, 친원파들이 등장했구나. 되시겠죠? 지금 오늘을 지금 몽골의 침입부터 몽골 침입 이후에 우리 고려가 몽골이 세운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강화천도. 두 번째,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죠.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후 장군 알아두셔야죠. 처인성 전투, 충주 전투, 그리고 삼별초의 항쟁까지입니다. 그리고 몽골이 세운 원 간섭기 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하니 관제가 격화되었다. 우리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그리고 왕 이름 앞에 충자를 갖다 붙이고,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그리고 영토상실 맞죠? 세 군데, 동령부, 탐나총관부, 쌍성총관부, 그리고 몽골풍, 가장 대표적인 게 변발,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강좌에서는 이 원나라 간섭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고려 말에는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왔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